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복 내견 선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남자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배가 전복되어야 사공이 수영을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은 많이 배워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 또 때로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일이 발생이 되어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은요, 저희 전문가들이 단단하게 지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은 상담 전화를 주셔요. 때로는 보면 전화하기를 굉장히 거부감이 나요. 혹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생방송인데 연결돼서 바로 방송을 타는 거 아니야? 나 방송 울렁증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방송 중에 전화를 하셔도요, 반드시 본인에게 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되냐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난 그거 싫어요 하면은 별도의 상담 요청으로 진행이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또 세미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은 사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볼게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참 혼란스럽다, 어지럽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요걸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재개발 입주권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로도 가능하게끔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제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입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강남 그리고 기존에는 강남과 송파 같은 경우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6개월이었고 용산이 4개월이었습니다. 이 4개월이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어떻게 4개월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로도 가능해요. 반드시 매매로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임대로도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줬다. 또 허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처리 계획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권 또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 소유자들은 재건축 소유자들은 바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네. 분양권 최초의 청약, 처음에 청약 통장을 통해서 내가 청약을 받은 것은 물론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매 때는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전매를 해야 될 때는 전매 시에는 허가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의무 이용 기간에 이제 특히 또 거주 기간이 있죠. 거주 2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종전의 거주 기간을 합산. 예를 들면은 철거하기 전에 들어가서 1년을 거주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준공 후에 1년 들어가서 입주 후에 1년만 거주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이제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준이 통일이 되면서 혼란은 줄어들겠습니다만 사실 그 애초에 토어제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지역들이 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투자 지역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투자 지역으로 여기는 투자 지역이야. 요즘 똘똘한 한 채 선호 이거 이제 대세인데 그럴수록 투자 지역의 확인이에요. 자, 지금 눌렸어요. 토지거래 허가로. 그러면 언젠가는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면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뭐예요? 바로 공급. 자,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죠. 공급 대책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급 대책을 세우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어제 관련해서 얘기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인기가 최근에도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네. 계속 되겠지요. 그렇죠. 네. 이 초역세권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마십시오.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는 점차 갈수록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반경 300m, 500m 이내로 이제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수록 당연히 집값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보통 보면은 평균값이 36.5, 7% 오르는데 역세권 아파트가 50% 오르는 거예요. 요게 어때? 5년 평균이에요. 5년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자, 5년 평균을 냈을 때 그럼 지방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그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이죠.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자 50%가 올랐어요. 50%가 여기는 30.8% 정도 오르고 요게 1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일반적으로 보면 13.3%, 이게 5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6.6%, 그리고 대구는 7.3%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상승률, 요게 5년간 평균 상승률은 결국은 36.7%,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24.2%,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5.1%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들여다봐야 해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가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보셔야죠. 자, 제가 살펴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죠? 대구죠. 대구는 공급 과잉으로 해갖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구의 상승률이 더 높죠. 부산보다도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낮은데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커요? 이런 지역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아파트 상승률은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부산보다 높다. 이 말뜻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초역세권에 똘똘한 한 채 선호되는 이런 부동산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묻어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